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이제 3주차 접어들게 되는데요. 네,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추출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배우고 또 어떠한 원리들을 갖다가 이제 익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앞에 우리 이제 강의 소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물질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천연 자원들,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용한 물질들 기능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리하고 정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공정들이 바로 물질 추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어떤 특정한 성분들을 실제 우리 실생활에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물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천연물로부터 분리, 정제해서 얻은 유용한 물질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의 사례를 하나로 예를 든다면,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뭐 미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알부틴 같은 경우, 예, 알부틴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월귤나무라고 하는 베어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식물로부터 분리를 해서 그런 이제 얻어진 물질인데요. 바로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미백작용을 하는, 우리 피부에 미백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알부틴의 경우에는 사실 월귤나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이제 모두 좋아하는 과일 중에 배라고 하는 이제 과일 있잖아요. 그 배에도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꽤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배를 즐겨 먹고 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비교적 이가 희다. 예, 치아가 희게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는 이제 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알부틴이 미백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아도 이제 흰 상태를 갖다 이렇게 이제 유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알부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우리 미백작용으로 하는 물질들도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또 천연 물질로부터 이제 얻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당나무 추출물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미백작용을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기능성 작용을 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용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유효성 물질 또는 효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이제 미백 기능에 그런 이제 화장품에 적용이 되는 알부틴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귀비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몰핀 성분에 그런 것들.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양귀비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향정신성 의약품,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몰핀 성분은 진통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뭐 총상을 입거나 다쳐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병사들을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즉 통증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의약품으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투여를 해서 복용하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식품의 경우도 다양한 유형의 기능성 이제 원료들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분리하는 과정들, 이 분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정제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한 이유는 이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분리정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물질로부터 또 천연 소재로부터 특정한 성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성분만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공정들은 어떻게 그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소위 물질은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걸 단순화시켜서 그 중에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한 그 두 가지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분리를 하는 유형은 우리 기체, 액체, 고체라면은 뭐 기체와 기체가 혼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기체와 액체가 혼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체와 고체가 혼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액체와 액체가 혼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액체와 고체가 혼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고체가 혼합이 되어 있는 대략 6가지의 이제 경우를 갖다 우리가 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러한 두 가지 상태의 경우에 어떤 혼합물이 이제 그러한 이제 개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것이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진 개에서 어떤 이제 특정 성분을 갖다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공정으로서 뭐 이제 증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증류하는 공정 같은 경우는 기체와 액체가 이제 공존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뭐 맥주가 되든 막걸리가 되든 그래서 그 알코올을 갖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혼합물로부터 막걸리 뭐 또 와인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 알코올을 갖다 이제 분리를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류를 시키면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알코올을 갖다 쉽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알코올의 경우에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물보다는. 보통 알코올 같은 경우는 한 80도 내외가 이제 끓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섞여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와인을 갖다가 이제 온도를 갖다 가열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알코올의 경우는 80도 정도면 끓으니까 빨리 증발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을 갖다가 농도가 높은 알코올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유형이 이를테면 똑같은 증류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형태로 하는 증류다. 그래서 단증류 혹은 단순증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휘발유서부터 시작해서 등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중유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끓는 점들이 다 달라요. 즉 휘발하는 성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끓는 온도가. 그래서 바로 이 끓는 점들이 다른 그런 이제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성분별로 분류를 하는 그러한 이제 증류다라고 해서 분별 증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형태로는 뭐 이제 정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수증기 증류라는 것이 또 있죠. 수증기 증류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라벤더라든가 또는 장미라든가 이런 꽃에는 거기에 이제 향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향기만을 갖다가 향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만드는 하나의 사례로 라벤더로부터 라벤더 오일을 갖다 추출하는 즉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뭐 재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수증기 증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분리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 바가 있어요. 또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열에 약한 그런 이제 물질들을 어떤 천연 소재로부터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이제 감압 증류 혹은 이제 진공 증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에 약한 물질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증류를 시킴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공정을 갖다가 같이 기체, 액체, 혼합물 계의 이제 분리 정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기체, 액체, 의 이제 혼합물 상태에서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기체 흡수라고 하는 이제 공정도 같이 살펴봤었죠. 기체 흡수는 기체 중에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가 또는 이제 포함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좀 기체를 갖다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공정으로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굴뚝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런 이제 배출가스 중에서 암모니아라든가 또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에, 근데 다행히 암모니아나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이 물하고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기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나 아황산가스가 물에 잘 녹아서, 그래서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공기 중으로 이제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이 이를테면 이제 기체 흡수인 것이죠. 그래서 gas absorp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와는 이제 반대로 액체 중에 어떤 이제 그 불순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불순물들은 휘발성이 비교적 좋은, 뭐 예를 들자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클로로포론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이제 수돗물을 어떤 소독하고 그러는 과정, 염소 소독하는 과정에서 물에 염소가 물에 아주 소량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들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의 일종인 클로로포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발암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유사한 그런 이제 물질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액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휘발을 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례는 기체 흡수와는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체 액체계가 이제 혼합이 되어 있지만 반대가 되는 개념의 이제 탈기 또는 탈착 또는 탈거라고 이야기하는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이제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기체 액체의 혼합물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 그런 공정으로서 증류, 그리고 기체 흡수, 탈기, 탈거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 시간에는 제가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증습 그리고 제습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기체 흡수 또는 탈기, 이거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기체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증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가습과 같은 개념이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증습 또는 이제 가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제습의 경우에는 또 이제 탈습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 중에 수분을 갖다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습이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도 있고, 또 공기가 또 너무 수분을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그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증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증습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습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humid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증습은 어떤 물질의 용해 특성, 특히 물이 이제 공기 중에 많이 이렇게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건조기체에다가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증습 또는 가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용도로 공기 중에 습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산소 중에 수분 포화, 이거는 병원 같은 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착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산소를 그냥
그 주입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그 중에 수분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우리 인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산소를 갖다가 물 속에 한번 통과시켜서 뽀글뽀글 하면서 수분을 갖다 충분히 같이 이제 그 산소 중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는, 그래서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가정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가습기가 이제 바로 증습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가습기 그러니까 조금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가습기는 수분 공급을 갖다 이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장치이긴 한데, 거기에는 보통 이제 물 탱크가 있고 물이 이제 담겨서 그 물을 갖다 어떤 그 뭐랄까 진동자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 상태의 이제 그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쵸? 물 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내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용기 안에서 곰팡이가 이제 번식하기도 하고 또는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니까는 그거를 갖다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번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저게 바로 이제 가습기에 이제 가습장치에 같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 인체에 이제 해를 미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런 이제 호흡기 문제, 호흡기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죠.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례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제 가습기 같은 경우가 이제 증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이제 형태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사례들인 것이죠. 어떤 이제 그 식물을 재배한다라든가 또 그 재배하는 식물들을 그런 어떤 이제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발육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습도를 조절을 하고 또 온도를 조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습도 또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냐면은 온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하고 설탕의 관계?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탕이 잘 녹잖아요. 근데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분도 많이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분이 많이 녹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고온 다습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원하게 하면은 수분이 이제 더 이상 거기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응축돼서 나오잖아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조금 뒤에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제습, 그렇죠? 탈습 공정인데요. 이렇게 증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관련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습도 조절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벽면에 또는 어떤 이제 공간에 이렇게 이제 식물들에게 습도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한번 본 것 같고요. 어떤 뭐 회사의 홀 같은 데도 이렇게 식물들이 쭉 있으면서 식물을 위해서 수분을 갖다가 조절하고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사례를 가습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살펴봤을 테고요.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 중에 수분이 부족했을 경우에, 즉 건조한 공기 중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가습, 증습 공정과는 이번에 이제 반대로 탈습 또는 제습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수분이 응축되는 그러한 이제 응축 특성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이 바로 이제 탈습이 되고 제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공기 중에 습도 조절이나 수분 제거를 목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도 많이 이제 활용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제습기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제습기의 경우에는 뭐 몇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옷장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습도가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옷이 뭐 이제 곰팡이도 쓸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즉 습도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거기다 제습제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제습제 같은 경우는 그 제습제에다가 수분을 갖다가 흡수를 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이제 화학적인 제거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습기, 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는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온도가 낮으면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냉각 코일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장치를 해서 그래서 공기를 갖다 빨아들이면 그 차가운 코일에 공기가 부딪히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질 테니까 그 공기가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수분을 갖다 응축시켜서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갖다 열어가지고 나중에 또 응축된 물을 갖다가 이제 버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습 원리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바로 영상 한번 보실게요. 공기를 쾌적하게 제습의 원리. 우리나라의 여름은 더울 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습기가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크게 건조식, 냉각식, 전자식이 있습니다. 건조식은 공기 중의 습기를 직접 흡착하는 흡습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흡습제로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가공성 물질을 사용합니다. 가공성 물질이 물을 잘 흡수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구멍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가 물을 흘리면 그것을 휴지로 닦는 것도 휴지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냉각식 제습기는 공기를 차갑게 해 수증기를 응축시켜 습도를 조절합니다. 차가운 물을 담은 컵을 가만히 두면 표면에 이슬처럼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은 공기의 온도가 낮아져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것입니다. 냉각식 제습기는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습한 공기를 빨아들인 뒤 냉매를 이용한 냉각장치로 통과시켜 공기의 온도를 이슬점에 도달하도록 냉각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해 물통에 떨어져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식 제습은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요. 펠티의 효과는 다른 두 금속의 양 단면을 서로 연결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한쪽에서는 발열이, 반대쪽에서는 냉각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자제습기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냉각되는 금속판 쪽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를 응축해 밖으로 배출합니다. 원리에 있어서는 냉각식과 같지만 냉매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죠. 지금까지 제습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뽀송뽀송 제습기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네, 제습의 원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나타낸 그런 이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습의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응축관을 갖다가 이제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이제 방식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제습기가. 그래서 저쪽에 이제 습한 공기가 혹시 곰팡이라든가 잡균이라고 하고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제습 장치에 보면은 그 안에 조그만 이제 히터가 또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히터에 의해서 습한 공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곰팡이라든가 잡균 이런 것들을 우선 이제 그 제거를 하고요. 쪽이 이제 부딪혀가 이제 죽게 되고 그렇게 따뜻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제 공기는 다시 응축관을 이제 통해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응축이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물탱크에 물이 떨어져서 나중에 탱크를 이제 비우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습을 할 수 있는 즉 수분을 갖다 낮출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건조한 공기를 갖다가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여름철 장마가 이제 한창일 때
그럴 때 이제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눅눅하고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습을 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잠깐 나타났었지만은 바로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는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수분을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기가 수분을 배출한단 말이에요. 즉 응축을 시켜서 배출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봤을 때 동쪽에 동해하고 그리고 이제 내륙 쪽을 갖다 이제 이렇게 그 높은 산맥이 태백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죠. 이 태백산맥 중에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관령은 보통 이제 해발 고도가 보통 이제 1000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도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100m 높아지는데 0.5도 정도씩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악산이 보통 이제 1786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1700 얼마예요 후반대. 예. 그런데 뭐 거의 2000m급에 가까운데 뭐 강릉 지역이나 속초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서 34도, 35도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2000m급에 가까우니까 100도에 0.5도씩만 잡아도 거의 10도 정도 가까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34도, 35도라고 하더라도 꼭대기 올라가면은 24도, 25도가 되는 거예요. 10도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한 이제 원리처럼 이렇게 동풍이 불 경우에 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경우에 요건 이제 이른 봄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2월 정도에. 그래서 공기가 쭉 동해를 갔다가 이제 거쳐오면서 이 바닷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머금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게 됐었던 이제 공기가 쭉 저 산맥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위로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상승할 때 저거를 우리가 이제 단열 팽창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승하는데 온도는 점점 꼭대기로 올라서 떨어지니까 처음에 밑에서 머금었었던 그런 이제 공기가 즉 수분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머금을 수가 없으니까 저기서 비를 갖다 뿌리거나 또는 2월 같은 경우는 눈을 갖다 내리게 돼서 2월에 이번에도 그 강릉 같은데 이제 폭설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폭설을 내리고 넘어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을 갖다 많이 배출했으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고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분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 그래서 대관령 너머 쪽에는 건조한 공기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폐엔 현상 또는 높새 바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지리 시간이라든가 통해서 배웠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습도와 온도, 즉 증습과 제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바로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뭐 이제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차가운 물을 담가 놓은 또는 이제 얼음이 담긴 이제 주스 같은 경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슬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방울이 응축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도 이를테면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온도가 뭐 여름이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냉방도 하고 그래서 한 25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25도에서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을 갖다가 품은 상태에서 이 수분을 갖다 머금은 공기가 유리잔에 부딪히게 되면 유리잔에는 이미 차가운 얼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음하고 물하고 공존하는 경우니까 대략 0도 가까이 온 정도. 그러니까 25도의 공기에서 포함할 수 있었던 수분이 0도의 저 유리잔에 부딪혔을 때는 더 이상 머금을 수가 없으니까는 저렇게 응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저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었던 바로 제습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장치를 만든 것이 이제 제습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 혼합물로부터 어떤 이제 특정 성분을 갖다 우리가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증습 또는 가습 또는 이제 제습 또는 탈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살펴봤고요. 그러한 이제 장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이게 이제 제습 장치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을 갖다가 많이 포함하고 있었을 경우에 이제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장치.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인 것이죠. 커다란 이제 장치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